한국 스포츠 영웅들을 배출한 등용문 전국체전. 해방 직후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고 서윤복 선생부터 마린보이 박태환까지 100년의 역사 동안 전국체전은 한국 스포츠의 전설적인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. 1970년 전국체전 우승자인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는 6년 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체육 역사를 새롭게 썼고, 또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전국체전은 육상에서 장재근과 임춘애라는 80년대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. 특히 지도자가 된 장재근 감독은 신민규라는 새로운 육상 스타의 탄생을 알렸는데요. 그 장재근 감독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전국체전이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전국체전이라는 거, 그 체육의 100년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100년 참 그러면 길잖아요. 예. 그 100년을 이어왔다는 거고,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래의 100년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 하니까, 이름으로써 스포츠가 계속 발전되고 또 그 발전되는 과정에 장재근이라는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그 추억을 갖게 되는 거죠. 예, 좀 뿌듯한 감정도 생기실 것 같네요. 네. 근데 장재근 감독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전을 했어요. 그렇군요. 네. 성적이 어땠나요, 그때? 그때가 78년도니까요. 78년도 9에 인천에서 했던 그 전국체전에서 200m 3등 했죠. 네. 전국체전이 올해 아무래도 주목을 더 받다 보니까 그때 네.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요. 그 전국체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는 하나의 그 등용문이기도 하고, 네. 1년의 그 성과를 그 결산하는 그런 데이기도 하고요. 네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평가를 받는 데이고, 신인 선수들은 그 대회를 통해서 등문을 하는 데이고,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1등을 한다든지 기록을 세운다든지 이랬을 때 그 기억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전국체육대회에서 혹시 메달을 총 몇 개를 땄는지 기억하시나요? 그거를 제가 제가 사관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네네. 메달 제가 한 10년 정도를 1등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 2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? 와, 20개의 메달은 정말 말이 20개지 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근데 어쨌든 100m, 200m에서는 200m는 계속 1등을 했고요. 100m는 아마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진 것 같아요, 기억에. 그래도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또 이번 전국체전에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도자로 나섰는데 기분이, 네.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해요. 그렇죠. 현장에 있을 때 그 스타팅 블록 앞에 서서 그 제자리라는 소리를 들을 때와 그 관중석에서 그 제자리를 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. 그래서 제가 선수인 것처럼 제자리를 듣지만 시선은 내 선수가 그걸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떨리고, 우리 이거 신민기 선수가 100m에서 파워를 해가지고 실격을 당했을 때도 네네. 순간 딱 저는 알죠, 실격인지를, 파워인지를. 네. 그때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하늘 보고 웃었는데 더 그런 마음이 커요. 네. 씁쓸한 마음, 또 그리고 1등을 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은 선수 때보다 배로 큰 것 같아요. 네. 오늘 신민규 선수가 실격을 당하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, 네. 그래도 육상계 전체로 보면 이 신민규라는 신의 탄생으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직접 지도하고 계시죠? 그렇죠. 우리 신민기 선수가 200m에서 1등을 하면서, 그때는 이제 또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라 1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구경 선수, 2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태근 선수 함께 뛰어서 역전 우승을 했는데,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이 커나갈 그런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, 이번 대회가. 네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22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뭔가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다.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 22년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게 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
청사진이 나온다.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. 예. 그러면 신민규 선수도 전국체전에서 장재근 감독님처럼 한 메달을 20몇 개, 30몇 개 막 이렇게 따는 걸 기대해봐도 될까요?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 되면 예.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로 우뚝 서서 웬만하면 지지 않는 선수가 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네. 내년 이번 전국체전 때 이런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예. 그때는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혹시 아시안 게임 메달은요? 아시안 게임 메달은 사실 지금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이 상당히 단거리가 높습니다. 예. 9초 뛰는 선수도 있고 이 1등 이제 금메달을 따려면 최소 10초 1대 아니면 10초 0대를 뛰어야 되고요. 네. 200m 같은 경우는 20초 3에서 4대를 뛰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신민기 선수가 200m가 더 장점이 있어서 저는 22년도에 제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걸 신민기 선수가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원래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계획이 들어갔죠. 예. 들어가서 지금 앞으로 3년 정도 남아있는 이 계획을 달성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올 겨울에는 신민기 선수가 상당히 좀 훈련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힘든 훈련을 거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정말 예언이 되어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은퇴를 할까 합니다. 그럼 만약에 못 따면 은퇴를 못 하시는. 따도록 해봐야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올해 전국체전이 100주년이기도 한데 앞으로 한국 스포츠의 100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. 이 새로운 출발점에선 한국 스포츠 이제는 지도자로서 어떤 큰 기대와 바람도 갖고 계시겠죠? 그렇죠. 선수 때는 그냥 경기에서 좀 잘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다면 지도자로 있으면서 느끼는 한국 스포츠는 우리만의 스포츠가 아니고 시민이 있고 또 관객이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호응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스템의 이제 체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. 네.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엘리트다 생활체육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뭔가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은 시선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스포츠가 돼야지 않겠는가. 앞으로는 100회, 110회, 120회가 갔을 때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전국의 잔치, 전 국민의 잔치가 되는 게끔 우리 학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하루 스트레스 받았던 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스포츠를 또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하루를 또 그다음 하루를 또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아닌가.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또 전 국민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전국체전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전국체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전국체전 전설에서 지도자로 육상 트랙에 나선 서울시청 육상팀 장재근 감독님 만나봤습니다.